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암센터 간담도 췌장암센터 내과의사 김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암센터 간담도췌장암센터 외과의사 김지훈입니다. 간암을 진단 후에 치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초에 검진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연말 검진에서 갑자기 간암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간암이 다른 암들보다 발전이 더 빠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그때 달라요. 개인별로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연구 결과가 있는데 간암이 이제 커지는 속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면 보통 저희가 2배가 되는 속도가 어느 정도냐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암은 원래 갖고 있는 그 크기의 한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넉 달에서 한 10달, 그러니까 4개월에서 한 10개월 사이 정도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사실 아주 많이 빠른 편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검사도 꼭 6개월에 한 번씩 하시라는 게 약간 그런 이론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이론적인 배경이 있고요. 그런데 정말 개인별로 달라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꼬박꼬박 촘촘하게 검사하는데도 어느 순간 보면 빠르게 진행하신 경우도 사실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사실 검사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검사하시고 간암이니까 이제 수술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외과 안 가시고 집으로 가셔서 이제 그렇게 한 몇 년 있으신 경우도 있어요. 한 2, 3년 있다가 검사 한번 해보려고 왔는데요 해서 제가 이제 깜짝 놀라면서 검사했는데 정말 별다른 변화가 없어서 한 번 더 깜짝 놀라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자라는 경우도 있고 또 빨리 자라는 경우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간암을 확진하기 위한 검사는 따로 있나요? 아까 이제 간암 의심하고 뭐 이럴 때 하는 검사 보통 이제 초음파 검사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의심 소견이 있으면 보통 저희가 이제 CT나 MR 검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암은 꼭 조직 검사 없이도 사실 영상 검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진단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위험군인 경우에 B형 간염, C형 간염 간경화가 있다면 영상 검사만으로도 진단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고위험군이 아니고 아니면은 CT나 MR에서 봤는데 약간 조금 더 다른 감별 진단이 필요하고 다른 질환의 가능성도 약간 뭐 내포하고 있다거나 그러면 조직 검사까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직 검사 없이 진단을 한 경우에 대부분 이제 실제로 수술하면 간암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최근에는 정말 MRI, CT가 발전이 많이 돼서요. 사이즈 작은 간암도 이제 뭐 2cm야, 어떤 경우 1cm 조금 넘는 것도 이제 수술로 의뢰가 되는데 대부분 이제 영상의 진단의 정확도가 높아져서 대부분 이제 조직 검사 없이도 진단되는 경우가 전에보다는 훨씬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 간암의 병기는 어떻게 나누게 되나요? 간암의 병기를 나누는 방법이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조금 주장하는 바가 약간 다르고 이렇게 나누는 게 더 예후를 잘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다른데요.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다른 암처럼 뭐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분류에서는 그러니까 0기, 그러니까 제로, 그다음에 A, B, C, D 이렇게 해서 5단계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개는 종양의 개수, 뭐 크기, 그다음에 혈관 침범이 있느냐 아니냐, 전이를 동반했느냐 아니냐, 뭐 간 기능은 괜찮은가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간암을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예후는 어떤가요? 간암의 예후는 사실 아주 좋은 편은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니고요. 보통 저희 이제 중앙암등록본부에서 항상 그 이제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 암종마다 5년 생존율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그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간암의 5년 생존율은 한 35% 정도입니다. 35% 정도이고 사실 위암이나 대장암은 70%가 넘고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경우 5년 생존율 90%가 넘습니다. 그에 비하면 사실 낮은 편인데요. 폐암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낮은데 그래도 사실 90년대에는 이게 20%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많이 발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좋은 뭐 치료 기법도 발전하고 좋은 약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뭐 진단받았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시거나 그러실 필요 없고 잘 뭐 수술 받고 좋은 치료 잘 받아서 잘 지내고 계시는 경우도 충분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간암의 치료법이 정말 다양하던데요. 가장 좋은 치료라는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치료가 있죠. 저희 특히 외과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술을 시행을 하는데요.
그 절제, 그 간암을 제거하는 수술, 또 이식, 새로운 간을 이식하는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과에서 하는 수술이 최선의 치료가 되도록 수술 기법이나 수술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다른 이제 고주파 열치료나 색전술, 또 방사선 치료, 그다음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양성자 치료 같은 치료가 있기 때문에 치료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더 많을 때 이 치료가 가장 최선의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과도 항상 이제 내과나 다른 영상학과 선생님들 또한 방사선과 선생님들 다른 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치료를 결정하고요. 그럼 간 이식의 성공률이 일단 궁금하고요. 점차 이제 수술적인 기법, 또 이제 수술 전후 관리, 그다음 마취 관리 이런 것들, 또 중환자 관리가 발달해서요. 점차적으로 수술 성공률이 높아졌고 최근에는 90%, 95% 이상 성공률이 있고요. 그러면 그런 간 이식 같은 경우 수술 받은 후에 합병증이 생기기도 하나요? 모든 수술은 이제 합병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합병증이 안 생길 수는 없지만 점차 이제 수술 기법이 발달돼서 수술 합병증이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간 이식 수술 자체가 가장 이제 외과에서도 가장 큰 수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합병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최근에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일반적인 합병증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간 이식을 받는 분들이 간이 나쁘기 때문에 응고인자나 또 면역력도 나쁘고 응고인자가 만들어지지 않고 혈소판 수치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 중에 출혈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출혈이라든지 또 감염의 위험성도 높고요. 이식받은 환자분들이 보통 면역 억제제도 쓰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합병증들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고요. 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이나 치료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단을 받고 외과로 이제 의뢰가 되시거나 이제 외과로 오신 분들은 수술을 받으려면 몸도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 받기 전에 몸 건강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의료진을 믿고 또 수술적인 방법이 최선이기 때문에 이 수술적인 방법을 권했기 때문에 믿고 또 합병증은 생길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합병증이 적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